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 김동욱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수십 번 이렇게 게스트를 다녀도 오늘쯤 떨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 매번 뵈시니까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유인희 강현수사님을 사업 초기 때부터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그 그룹에도 게스트가 제가 오게 되니까 사실 너무너무 사실 떨리고 동기부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동기부 이빠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가도 되는데 그래도 뭐라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제 경험이 여러분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 나왔지만 저는 이제 대우자동차라는 곳에서 근무했었고요.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입사했죠.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입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연구소 들어갔는데 또 하는 일조차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자동차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명체들을 뜯어보면서 제가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일이 만족스러웠는데 제가 대우차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혹시 대우자동차 아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는 척 하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모른 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차를 아신 분들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더라도 오늘까지만 아시고 내일부터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차를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에어컨이 시원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에어컨만 시원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 그래서 왜냐하면 차가 좀 별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했던 일이 자동차 그 차체 설계인데 엔진하고 바퀴 떼고 나면 시트 떼고 나면 이제 철판이 있잖아요. 걔를 제가 설계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차를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제가 많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철판을 막 득댔죠 이렇게. 득대니 차가 되게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일명 길어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덕분에 차가 안 팔려서 회사가 워크아웃 하고 망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안 사준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는 안 팔렸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고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IMF라는 걸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이제 현실 점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나 부장님 모습 보면서 20년 넘게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이 떠나는 모습 자체가 저희 미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어렴풋이 하게 될 때쯤 대학원 선배로부터 제가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선배가 저보다 4개월 먼저 하셨는데 저한테 이 사업을 전해주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뭐 하러 오셨냐면 그런 거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안 해요. 그랬어요. 저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고 도망 다녔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사업이 이제 싫다고 하지 않겠다 하는 제 의지보다 저를 이거 사업을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스폰서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매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분의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이런 강의장에 와가지고 지금 예전에 잠실에 있는 장항제 가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잘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약속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강의 듣고 갔는데 또 사실 제가 인천 부평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잠실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늦게 도착해가지고 앞에 내용 하나도 못 듣고 그 칠판에 그때 스폰서 나 AB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만 포인트씩 물건 쓰면 $6,000 받는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본 순간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저렇게 물건 팔아먹는구나. 어떻게 생필품을 한 달에 20만 쓸 수 있냐고. 한 달에 20만 생필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질 할 때마다 치약 한 통 다 써야 되고 샴푸 감을 때마다 샴푸 한 통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전혀 듣지 않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혀 동기부여 되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또 4개월 정도 도망 다녔어요. 근데 계속 또 회사 또 만나니까 또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분의 그 권유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요. 저 같은 사람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욕심이 과하시군요. 예, 과합니다. 예. 파트너 제 같은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제 스폰서의 노하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오래 사는 동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물들 대표적인 게 뭐 학도 있고 거북이도 많은데 끈기와 집념의 동물이 있죠. 대표하는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예, 토끼입니다, 토끼. 예, 자,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당황스러운 어쨌든 토끼인데 토끼가 있잖아요. 약국에 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아재 개그를 하면 우리 딸이 옆에 보고 있다가요. 아빠 제발 좀 그런 아재 개그 좀 하지 마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요. 아니야 먹혀 이거 나 그랬거든요.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당근.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야 약국에 무슨 당근이 있어? 당근 없어 그랬대요. 그런데 토끼가 돌아가서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물어본 거죠. 야 당근 없다니까 약국에 당근을 팔지 않아. 한 번만 더 오면은 너 그 귀를 확 잘라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토끼가 놀라가지고 당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온 거 토끼가. 그 문을 빼꼼히 열더니 혹시 약사 아저씨 여기 가위 있어요? 물어본 거지. 야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가위 없어 그랬더니 그럼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 스폰서가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냐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과정 중에 회사 어려진 걸 보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 때문에 제가 마케팅을 더 들어보면서 듣는 내내 저는 뭔 생각했냐면 저게 말은 되게 좋잖아요. 들어보면 너무 저게 되면 너무 좋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때 제가 어떤 데 생각하게 되냐면 난 잘 못할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를 잘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메를 또 잘 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 좀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 스피치 하는 끝나고 나면 또 뭔가 하시겠죠? 이 스피치 두렵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제가 지금 25년째 안매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한테 말하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굉장히 두렵다는 걸 우리 이솝우화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랑이와 떡장수 할머니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암의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한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 얘기 있죠? 거기 보면 스피치 굉장히 무섭다는 게 나오잖아요. 할머니가 손주들 두고 이제 멀리 이제 떡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떡을 다 못 팔고 이제 해가 저무니까 돌아올 때마다 산을 넘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호랑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해요? 떡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모면하는데 떡이 다 떨어졌어. 마지막 그 산만 넘어가면 우리 손주들을 보는 집에 도착하는데 이제 떡이 없는 거지. 근데 또 넘어가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호랑이를 불렀어요. 귀에다가 뭐라 하니까 호랑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내 잡아먹으면 네가 내 대신 가서 스피치 해야 돼.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피치 무섭지 않아요? 네. 저는 이렇게 애프터 할 때 제일 미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애프터 할 때 내가 할 말 딱 생각하고 있는데 막 다가오잖아. 근데 이 내 옆에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할 말을 해버려. 그럼 진짜 가서 목 조르고 싶어 진짜. 내가 할 말인데.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같은 내용 들었으니까 느낌도 비슷하겠지. 뭘 말을 잘해야 될까? 말을 잘 못하겠고, 그죠? 그 무서운 스피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꿈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암에 하면 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릴 때 그런 꿈을 얘기하지 우리가 뭐 다 커가지고 꿈 얘기 뭐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무슨 꿈을 얘기해? 그래서 꿈에 대한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굳이 꿈을 뭐 얘기하라 그런다면 뭐 그런 거 있겠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죠? 그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서울로 와서 뭐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사내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연애를 하게 되는데 사내연애하는 여자분이 회장님의 손녀야, 그죠? 그래가 갑자기 걔가 기획실로 발령을 딱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에 그 옛날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삼각계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우중 회장님 손녀는 어디 계실까?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꿈 아니면 뭐 어릴 때 엄마한테 빗자루를 맞을 때 우리 엄마는 개 먹을 거야.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뭐 우리 그 미국에 사고 계시는 우리 부자 할아버지는 나를 언제 찾아올 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상상을 해봤지. 제가 진짜 살아가면서 어른 돼가지고 꿈에다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다음 또 이게 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이 뭐 물건도 써봐야 되고 뭐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인천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살았던 집 주소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벌써 30년 다 돼 가는데 인천 계양구 계산동 원흥 아파트 나동 305호예요. 자, 가나 다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5층짜리 빌라예요, 사실. 빌라인데 아파트로 부르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다행히 5층 중에 제가 로얄층 살고 있었어요. 3층. 3층인데 중요한 건 그 평수가 17평의 아파트거든요. 그 17평 아파트 제게 아니고요. 월세 보증금 500을 걸고 제가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누나들 5명이 있어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누나들 100만 원씩 보태가지고 저한테 보증금을 해준 거예요. 아메 보니까 아메가 많은데 500만 내고 해라 그러면요. 저는요 방 빼야 돼 사실 그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았고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지방에서 이제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우리 딸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영어책 읽어주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잖아요. 발음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예. 영어도 사투리를 제가 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제가 무슨 얘기 듣는 것 같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할 이유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아는 친구도 별로 없이 제가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오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안 될 이유가 되게 많았지만 또 막상 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내가 이 사업에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경제적 안정도 취하고 싶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저희 노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한테 정말 든든한 부모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5년째 아메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아메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체질 안 맞아. 근데 딱 1년에 13번만 저한테 체질이 맞아요. 13번. 매달 14일 날이 제가 좀 체질이 맞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체질이 맞냐면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 보너스 나온 날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11월 달에, 원래 12월 달에 주는데 11월 달 중순에 또 제가 한 대기업 우리 한 부장 연봉이 2배 정도 넘는 걸 받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일 좀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좀 내 체질 아닐 때가 됐어요. 지금 14일 되면 제 체질 되는데 제 체질이 잘 맞지 않아요. 근데도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아메가 쉬워 선택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누구 만나서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공대를 갔는데,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이 보상이 너무 내가 갖고 싶으니까 제가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아까 나왔지만 여행에 대한 보상을 아메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첫 여행지가 하와이였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는 북극 하와이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와이 그럼 자꾸 북극 하와이 생각하시는데 저 멀리 하와이 있어요. 멀리 하와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1인당 400만짜리 정도 경비가 드는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돈으로 주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어딜 갔냐면 설악산, 강원도 설악산을 갔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사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갔기 때문이지, 그죠?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못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을 많이 더듬어 보니까 옛날에 그 애들 다 그냥 수학여행 갔을 때 전 학교 가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풀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지냈기 때문에 여행에 로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 돈을 준지 않는다니까. 그 제가 하와이 여행을 그때 이제 99년도에 처음 가고 난 다음에 와이프하고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아기가 없을 때였거든요. 완전 심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행이 이런 거구나. 진짜 이런 거구나 그랬겠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왜 내가 꿈이 없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죠? 너무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면 꿈도 못 꾸는구나 저를 그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많은 경험들 선물하는 여행에 정말로 자녀가 태어나면 꼭 해줘야겠다. 제가 그때 정말 강한 결심을 둘이 하고 돌아서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다이몬드가 됐죠. 3년 반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2001년도에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났어요. 저 딸이 이제 하나인데 태어났는데 이제 걔를 데리고 제가 전 세계 여행을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성공자의 음원을 들어보니까 막 지구본 있죠, 지구본 하나 딱 사주고 이거 막 돌린대요. 돌리다가 탁 찍으면 그 찍은 곳에 갔다고 하는 그 음원이 있더라고요. 완전 동기부여 되잖아. 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우리는 따라하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 해보니까
생각보다 지구에는요 물이 많습니다. 찍으면 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각 나라에서 보물찾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만화책. 그걸 제가 세트로 사주고 이걸 읽어보고 네가 마음 도는 곳에 가자 해서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대충 보니 한 50번 이상 여행을 나간 것 같아요. 뭐 미국 동부 서부 뭐 서유럽 동유럽 동유럽 뭐 터키 뭐 영국 뭐 뉴질랜드 호주 하여튼 정말 수많은 나라를 제가 가게 됐죠. 왜냐하면 어떤 교수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경험을 선물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들 제가 이제 자녀한테 선물하게 됐고 오늘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갔다 올 때마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놓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죠?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애는 보겠죠.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기한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사실 볼 수도 있고 또 추억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두고 그때 음악을 또 들으면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남겨놓죠. 그래서 그런 보상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뭘 잘했는지 내가 한번 4가지를 정리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그 사업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관점. 변화를 좀 하는 건데 관점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그 어떤 그 사람의 인지 심리학만 한 30년 연구한 교수님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변하는데 왜 우리 자꾸 변화라 그러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좀 관점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하냐면 일단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난 분도 보면 항상 만나다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 해요. 이 사업에 대한 뭐 비전 가치를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말 맞는데 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그 돈을 위해서 그 인생 전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해요. 부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고민의 95% 뭐였냐면요. 돈 문제였어요. 돈.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닌 세대거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었어요. 진짜 그 옛날에 장동건이가 입었던 교복 있잖아요. 그 영국 진짜 그 교복. 그 교복도 제가요. 우리 형들 이렇게 저 2명 더 있거든. 형들 입던 교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복이 이게 좀 오래 입으면 이렇게 뺀질뺀질해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형은 그 악대부라 해가지고 이렇게 트럼펫을 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그때 좀 노는 애들은요. 이 미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교복에다가 통이 있단 말이에요. 통이 막. 그럼 벌렁벌렁 되는 그런 바지 있어요. 그걸 제가 딱 물려 입으면 저는 딱 짜면 미어요. 위에 딱 짜면 그죠. 통이 이만해. 그렇게 다녔거든 사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방도 들으면 가방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 쓰면 그 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그죠? 들고 다니는데 끈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메고 다녀. 그 장동건이 나온 친구라는 영화 보면 그 노는 애들 가방 이렇게 다 들잖아요. 저 노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양은도 실학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이렇게 연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양은도 실학도 이렇게 막 사가가지고 막 벌럭벌럭 튀어나오면은 그러면 드득득 되는 그런 거. 그리고 분명히 뚜껑 덮어놨는데 학교 가서 뒤집어져 있고 반찬통도 그 흔한 병이 없어가지고 그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면은 그 책에 다 물들고 막 하던 그런 제가 어떤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고민이 뭐냐면 다 95%가 돈 문제였어요. 제가 공납금을 못 가져가가지고 공납금 이게 나오면 공납금이 맨날 늦게 가져가요. 늦게 가져가면요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일어나라 그래요. 야 김동욱 너 공납금 언제 낼 거야 그래요. 진짜 쪽팔려요. 친구들 다 있는 데서.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제 고민의 95%가 또 돈 문제야. 제가 월세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만족하고 살긴 하지만 사실 그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위안이라는 거지. 분명히 내일 카드값이 부족한데 나는 재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 누나는 보니까 맨날 거짓말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울을 딱 봐. 그러면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다 이쁘대. 제가 보기 조화가 안 돼서 전혀. 야 거짓말 하는 거야. 키가 158이거든요. 계속 160에 우겨. 그죠?
계속 거짓말하는 거 자신한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관점의 변화. 이상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지. 용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바꿀 일인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스스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 3명을 후원하면 난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예, 그 드신 분들은요, 그 손을 조용히 왼쪽 가슴에 이렇게 딱 내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심하게 뛴다, 그럼 그분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예, 나는 누군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뛰면 또 문제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사업 초기 때 나는 이 사업 어떻게 바라보냐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장 큰 아메이 제가 하면 큰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9% 이때 12%좀 되기 전 그때 제가 한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3, 4개월 지났을 때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대우자동차 그때 제가 대형차체 설계실하고 대형차를 개발하는 트럭 같은 거 말고 승용차 중에 대형차 개발하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때 쌍용에 있던 체어맨을 우리가 인수를 했거든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인수되니까 차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돼, 나가리. 나가리 딱 아무도 없던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어려워지면서 김우주 회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영국에 워딩이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에 FSO라는 국영 자동차 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을 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상류차를 개발해라 이런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담당 연구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명 중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견 나가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득이 많았어요. 혜택이 많았어요. 일단 월급이 2번 나와요. 그 주재원 월급도 나오고 대우자동차 월급이 또 이게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갔다 오면 그 당시 돈을 한 1, 2억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 하잖아요. 지금 가고 싶으면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 나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전 지났을 때 제가 아메를 이제 만났잖아요. 굉장히 고민됐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나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나갔다 와서 뭐 2, 3년 있다가 돌아해도 되는데 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에 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또 상황이 바뀌면요. 지금 내가 먹었던 마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또 환경이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한 결단하면서 제가 나가지 않겠다 마음 먹었던 거지. 제가 이제 안 나가겠다 생각하니까 부서가 다 부서졌잖아요. 저 혼자 책상 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거길 영국을 가고 싶어하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글로 가시고 제가 그쪽 부서로 가서 제가 딱 부서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때는 구조정을 말하려고 회사 갈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굉장히 뭐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그죠?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그래서 2년 있다가 여기에다가 옮겼을 때 2년 후에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로부터 딱 2년 후에 회사를 나갔어요. 정확하게. 그때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강한 결단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나가는 파견을 다 포기하고 제가 이걸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그 대우자동차의 이제 어떤 제 파트너 중에 또 소개한 분이 또 대우자동차 연구원을 또 누굴 후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후원해가지고 딱 나오셔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옛날에 연구소에 그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파견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걸 안 하고 그 다단계 암회 한다고 그 좋은 파견 안 나간 또라이가 하나 있다고 소문 났었는데 혹시 그 또라이가 누군지 아세요? 저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또라이로 소문났대요. 왜 그 좋은 거 안 나가고 제가 그렇게 했냐는 거지. 저는 뭐냐면요. 세상의 성공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뭐 대가를 치르셔야 돼. 대가를. 그죠? 내가 아메를 갖다 그냥 뭐 직장 생활, 우선순위를 갖다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종교 생활 다 맨 끝에 강아지 밥 주고 그 밑에 아메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절대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메를 그만큼 제가 우선순위를 위에 둔 거죠. 그렇게 이 사업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꾸니까 행동이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이 사업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거. 책 음원, 미팅. 이게 보고 듣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미팅 오늘 나오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처음 뵙지만
너무나 제가 존경하던 그 리더님의 그룹이니까 제가 특별 노하우를 여기만 딱 딴 데 절대 안 알려줬어요. 여기 미팅 많이 이제 막 아까 뭐 뉴스 보니까 미팅 많더라고 그죠? 다 나오면 좋은데 딱 한 개만 나오면 돼. 딴 거 안 나오셔야 돼요. 그것만 나오면요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미팅 나오면 되냐면요. 이 미팅 중에서 제일 좋은 미팅 있어요? 각종 미팅이라고 있어요. 각종 미팅. 마음에 안 드세요? 각종 미팅. 거기 나오시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팅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제 파트너 한 분이 불교를 믿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 스님 어떨 때 목탁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타타타타타 막 빨리 두드릴 때가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깨달음이 왔대. 깨달음이 막 두드리는 거래. 미팅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내가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느낀 점이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르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 이거는 이 관점의 변화는요 이 사업하는 내내 우리가 지켜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 사업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금이요 이 막손금이에요. 이게 막손금이 이게 두 줄이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손금인데 저 어릴 때 저 어머님이 항상 저보고 그러셨어요. 이 박순금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잘 되면 정말 잘 되든가 안 되면 거지가 되면 상거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메이 만났을 때 거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잘 될 거야. 저는 스스로 막 그 생각했었어요. 너무 잘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 파트너 한 분이요. 자기도 잘 될 거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뒷머리 뒤에 북두칠성의 어떤 혹이 있대. 제가 딱 봤더니 혹이 이게 사막인데 자기 북두칠성의 혹이래. 그래서 자기 너무 잘 될 거래. 막 우기더라고. 근데 정말 그 계열이 저한테 수석 다이아몬드 계열이 됐거든요. 뭐 우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사실 잘 된다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안 된다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된다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지라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업 초기에는 사람들 만나가 예전에 화이트보드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설명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설명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그러죠. 여기까지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 강의해 주셔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고 뒤로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좋은 분들도 있고 그죠? 막 설명하고 나오면 제가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나오면 항상 우리 와이프가 전화 오잖아요. 이거 오늘 어땠어? 그러면 난리 났지. 대박이야. 다음 주에 미팅 다 온대. 라고 하지만 당장 미팅 다음 주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예 그냥 포기야. 김동국 사장은 항상 무조건 다 잘 된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그 사업한 내내요. 하루를 마감하고 누워가 잘 들 때도 제가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정말 수고했고 할 수 있으니까 내일 화이팅 하자. 스스로만 격려해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스스로한테 에너지가 줄 때가 제일 힘이 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말이 옳다고. 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훨씬 에너지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커져가더라는.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보니까 누가 또 잘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파트너가 만나다 보니까 누가 이 사업 잘할까? 그런 고민 해봤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명단이 많은 사람, 뭐 믿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는요 성장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성공 마인드가 성장 마인드는 좀 성공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 이런 거죠.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없는데 내가 경험과 노력만으로도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성장 마인드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 큰 걸 해가지고 이 사업 동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매일매일 1%씩 변하면 1년 동안 변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65%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게 아니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1% 변한 거에다가 또 1% 변하고 1% 변한 거에 또 1% 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계산해보면 3,778%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의 변화가 굉장히 쌓이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은 재능을 능가한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조금씩 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멘은 제가 봐도요 이거는 강도가 아니고 빈도 같아.
얼마나 작은 일이지만 많이 하냐가 중요한 거지 한 방에는 없다는 한 방에는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의 성공 노하우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비밀을 실천하는 게 아메 사업의 노하우로 저는 생각해요. 자,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 뭐냐?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너무나 오픈되어 있어. 이 노하우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비밀처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픈되어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생활습관병이 있어.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 뭐라 그래요? 뭐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운동하시고 뭐.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 생활습관병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에게? 그게 뭐? 수능 만점 받은 학생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수능 만점 받으니까 뭐라고 할게요? 걔가 뭐 잠푹 잤어요. 교과서 지금 공부했어요. 이런 재수없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일 수 있거든요. 암의 성공 노하우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뭐 탱크화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에게 그거 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근데 중요한 안 하잖아. 그죠? 안 하는 결과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큰 게 한 게 아니라 작은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백조 얘기하잖아. 호수에 떠 있는 백조가 그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물 밑에 있는 발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아한 그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사업하지만 우리가 발과 손은 바빠야 돼. 어떻게 해요? 비누, 치약, 샴푸, 전달 다 막 해야 돼. 비누, 치약, 샴푸, 비누, 치약, 샴푸 막. 그래야 그 자도 유지되는 거예요. 응? 그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그죠? 노력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히 보내는 게 정말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를 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있다면 마지막 오너십에 대한 게 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너십. 우리 자유기업가 정신인데 제가 이제 사업한 지 그때 한 몇 달 안 지났을 때 그 업라인 그 스폰서님의 미팅에 제가 이제 리더 미팅 비슷한데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리더는 아니지만 갔는데 그때 제 스폰서 같이 갔는데 그때 형제그룹 한 분이요. SP였어요. 그분이 SP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SP가 되면 비디오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줬대요. 이렇게. 근데 그 비디오 테이블 안에 미국 본사 전경이 나오고 본사 전경 옆에 호수가 있거든요. 7수 나온 호수가 막 나오는 전경이 나오는 그런 뭐 하여튼 내용이 있나 봐요. 우린 모르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얘기하다가 그 선배 형제그룹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아니 그건 몰라요? 그거 나오잖아 비디오에 딱 그러는 거예요. 듣고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자기가 SP면 SP지 치사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뭐라 하냐? 그 형제그룹한테?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스폰서한테 그래서 사장님도 SP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대학원 선배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넌 몇 프로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 에이씨 알았어 저 12% 할게 12%. 그때 저 혼자 했거든요. 12% 하겠다고 딱 그랬어. 제가 나오면서 입을 10번도 넘게 때렸어. 이놈은 입이 문제야 문제. 아니 근데 혼자 어떻게 12% 하냐고.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물건 잔뜩 샀어요. 제가 차에 딱 싣고 우리 집이 대구잖아요. 대구에 형님 누나들 5명 있잖아. 대구 내려갔어. 파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오를 지켜야 되니까. 딱 화이트보드를 펴 일단. 막 사업쌤이 하는 척에 아무도 안 들어. 에이 집어던지고 6등분 딱 나눠. 딱 나눠가지고 나 이거 안 팔면 안 올라가. 막 들어놓아 막 이러니까 야야야 빨리 사라 해가지고 다 사주고 제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 열심히 가는데 또 AP 그때 갔더니 막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자기 회원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바쁜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때 30만 지가 사갔어요. 막 너무 좋아하고 지금쯤이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있으니까 연락도 주고받고 막 팔로우 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 막 쫓아가가지고 예스 이러느라고 그냥 놓쳤어요. 그리고 했는데 택도 없어 그랬는데도 그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그때는 퀸쿡이라 불러요. 지금 퀸을 두 세트 딱 사가지고 딱 카트 싣고 딱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형제그룹이 어떤 리더분이 저를 본 거야. 뒤에 몰래 오더니 등을 탁 때면서 누가 사재기 하라고 했어? 그런 거지 보고 저 깜짝 놀라고 아니 사재기 아니에요. 하나는요 와이프가 쓸 거고 하나는 제가 쓸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사업이니까 각자 자영사업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20년 넘게. 오늘 자영사업이니까 그거 두고 제가 얼마나 킴파티 많이 다녔는데요. 막 닭 찢으면 피 지질 막 나오고 제가 잘 모르니까 닭도 너무 큰 거 해가지고 막 그죠? 피 지질 막 나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걸로 제가 그러니까 딱 마감했다니까요.
그리고 스폰서 SB가 됐어. 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제가 우리 스폰서 SB 됐으니까 제가 파트너 후원할 때 우리 스폰서를 집에다 제가 파트너를 데려가서 우리 그 스폰서 집에 가서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업 설명 하러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딱 해준 거야. SB니까 멋있게 딱 했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그냥 더 돌아가잖아. 딱 나오는데 제 스폰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동국 사장 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지, 혼자 할 수 있지,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기분이 진짜 내가 안 좋았어. 왜냐면 내가 자기 처음 만날 때 내가 12%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안 도와준 적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OM 사업성 해준 건데 딱 한 번 해주고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아, 진짜 지사가 더럽고 이런 말이 올라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거야. 자, 집에 돌아오면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근데 어떻게 말을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사업성이 갈 때마다 받아줬고 정말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업장에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제 그룹에는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몇 년을 사업해도 사업성을 못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고 다녀. 아, 내가 진짜 뭐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아니 사업을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은 스폰서가 공유하는 거야. 스폰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은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자영사의 마인드예요. 근데 반대라는 분도 있잖아. 어떤 분요? 행동은 꼭 스폰서 같이 다녀야 돼.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생각은 지멋대로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 그룹은 그런 분 좀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사업가를 안 불러요. 저희 그룹에서는 그런 분들은 아메이 관계자라고 불러요. 아메이 관계 있는 분들이 좀 오해 있어요. 관계자가 있어요. 관계자들은요 배가 많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계셨잖아. 그분도 배들이 엄청 12척의 배가 있어요. 그분들 어떤 배가 있냐면요, 사업하는 척, 상담하는 척, 미팅 나오는 척, 뭐 열심히 하는 척, 책 읽는 척, 뭐 듣는 척 엄청 잘해요. 뭐 저보다 더 긍정적이야. 뭐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이야.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죠?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관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가 사업 설명 할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경험 쌓이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그 스폰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업 좀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져간 거죠. 여러분요, 스폰서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폰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 맞춰보세요. 1번 애기 봐주는 사람. 2번 물건 픽업해 주는 사람. 3번 자리 잡아주는 사람. 아니면 밥 사주는 사람. 뭐 없어요? 아직 정답 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스폰서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니, 푸념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스폰서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 2016년도에 파운더 수석 됐을 때 우리 그룹의 행사 때 제가 무대에 올라 그 얘기했거든요. 스폰서 존재는 제가 물론 많이 도와주면 좋죠. 안 도와줘도 항상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지키면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진짜 스폰서 모습이라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제가 그런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스폰서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 사업이라면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척 하지 말고, 그죠? 근데 스폰서 그게 다 보이는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상처가 될까봐, 그죠? 그래서 그 오너십 가지고 사업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못하고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상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 네 가지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왜냐면 제가 대우 있을 때 제가 창업 이념이 있거든요, 회사에. 뭔지 아세요? 창조, 도전, 희생. 희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사가 희생돼 버렸어. 보통 그렇게 기업 이념이 그래요. 그런 얘기도 못 느끼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요. 막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막 도전해야 되고 창조해야 돼. 어우, 머리 아파,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한 창업 이념 네 가지는요, 사람을 정말 가슴 따뜻하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이라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자유란 부분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사업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제 친구들 뭐 선배들 다 거의 은퇴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 49이 됐거든요. 당분간 49입니다. 그렇게 티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49, 올해 한 살 더 젊어질 거예요. 예. 제가 당분간 49입니다. 당분간. 그렇게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죠. 제가 20대 전에 제가
대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은퇴했단 말이에요. 다 나게 다 꺾여서 석박사들인데 불구하고 사실은요 별로 이렇게 능력이 다 떨어져 없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제가 좀 더 젊을 때는요 제가 일에 대한 거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잖아, 다 일하기 싫잖아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만업에 넘어가니까요 일이 너무 소중한 거야. 제가 만약 일이 없어가 은퇴가 지금 이 나이에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암의 일이 또 어떤 일이에요? 갈수록 쉬워진 일이잖아, 이게. 점점, 그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이거 들어오는데 어떤 리더님이 제 어머니를 들었대요. 그래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할 거라서 똑같이 해요. 저 다른 레파토리 없어 똑같이 해요. 농담도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근데 일이 점점 쉬워지는데 사업은 점점 커져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일인데 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일, 그죠? 그런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 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보면. 그다음 우리 가족들, 제가 처음에 암이 시작할 때요, 우리 특히 장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어요. 김서방, 동네 창피하게 막 그 암이 그 다단계 한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암에 나쁘대. 왜 그런 거 하냐고. 김서방이 연구원이니까 우리 딸을 시보냈지. 그 동네 창피하게 그거 하면 앞으로 집에도 오지 말게 막 그러시더라고. 예, 장모님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안 갔어요. 말 잘 들었잖아요. 오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야, 그죠? 안 가고 한 몇 년을 제가 지나고 이렇게 제가 닮은다고 되고 난 다음에 딱 그랬더니 장모님이 김서방이 하는 암이 다른 암이지. 동네 암이 아니야, 다른 암이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막.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여행을 모시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와이프는 사업한 이유는요,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려고. 제 대우자동차 월급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추가 수입 만들어서 용돈 드리고 싶어 사업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때부터 사업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용돈 드리는데 지금도 저는 얼마 드리는지 몰라요. 물어본 적도 없고 드리는데 항상 현금을 줘요. 송금 절대 안 해요. 자동이체 안 해. 항상 현금 갖다 드려요. 매달.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더니 여보, 돈 맛은 손맛이야. 딱 그런 거 손맛.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하트 있죠. 하트. 어머니 사랑해 하는 이 하트 있죠. 이 하트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기다 돈을 꽂으라는 뜻이야. 돈을 꽂으려 하는데 사람들 돈을 안 꽂고 맨날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뻥치지 마요. 뭘 사랑해. 돈을 꽂으세요. 돈을요. 돈을 꽂으세요. 그리고 와이프가 계획을 갖다 드리는데 한 번은 뭐 바쁜 일이 있어가 2주 동안 못 갔어. 늦어진 거예요. 야, 부모님 그만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빨리 가자. 가서 딱 드렸더니 한 2주 지나면 그 다음 2주 지나면 또 받으시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아, 그 다음에 줘 할 텐데 바로 손에 한번 뭐 이런 걸 하고 받아 하시더니 갑자기 와이프를 꼭 껴안더라고요. 이렇게 한 1분 동안 하고 껴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항상 용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이제 뭐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계속 많이 좀 아프셨거든요. 아플 동안 우리 와이프가 정말 사실 굉장히 시간적인 것도 부분도 그렇고 병원 매번 모시고 다니고 또 병원비도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멋진 맛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어머님이 너무 미안하셨는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참 미안하다. 막 그랬대 했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보험이잖아.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옆에서. 완전히 그죠. 감동이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매번 모시고 다니고 한 7번 여행 같이 갔거든요. 나중에 뭐라는 줄 다 안 돼. 다 하니까 안 가시겠대. 그 코타키나발루라는 데 있거든요. 한 3번 가셨거든요. 가서 거기 뭐 식당 가서 안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안 가신대. 그래서 얼마 전에 2년이 돌아가셨는데 전 되게 아쉽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어떤 아쉬움이냐 봤더니 그동안 너무 못해드려가지고 그죠? 고생마다 돌아가시다 이런 아쉬움이 아니에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많이 누리고 가실 텐데 되게 안타깝다. 그런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젊은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가 성공된 모습을 보고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죠? 또 우리한테 다 맡기고 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그죠? 이번에도 치앙마이 갈 때도 저희 장인들을 모시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이렇게 사실 맡길 데 없는데 지금도 매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뭐 아버님 챙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아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 가족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거, 그죠?
저도 형님 누나들 그렇게 엄청 반대했고 형님 누나들도 제가 또 막내니까 얼마나 또 뭐라 했겠어요. 형 나이 차이가 한 12살 차이 나니까 막 저 가면 막 쥐박더라고 막 네가 서울 가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막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거 한다고 막 뭐라 하셨거든요. 옆에 매형도 막 말리는데 더 얄밉게 말려 막. 그래 막 구석에 막 몰아넣고 막 제가 뭐라 하더라고. 제가 그다음부터 안 내려갔어 대구에. 안 내려가고 제가 사업을 열심히 했죠. 나중에 나 대가 내려가는데 우리 매형이 하는 말이 저놈 될 줄 알았어. 또 이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가족 모임 같은 거 하면 제가 이제 지금 뭐 밥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 막내니까 우리 형들의 좀 가오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오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가오를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특별한 날이라 제가 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긴 하지만 되게 이제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동생이지만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산소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뭐 할 때 뭐 띠도 신고 할 때 또 제가 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족들한테 뭔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우리 파트너들 그죠? 처음에는 뭐 생명부지 사람들이 모여서 몰라서 만났지만 이 사람 같이 하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좋은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꿈을 나누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해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봤을 때는 그분들이 뭐 가족처럼 거의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확행의 말이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풀이를 하겠지만 저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여행이라고 풀거든요. 우리끼리 뭐 여행도 막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커뮤니티,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이 사업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희망적인 부분은요.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IMF 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IMF 터지기 전에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딱 터지기 직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다른 동료들은요 엄청 갈팡질팡했거든요. 회사가 부도 나니까 막 난리 난 거야. 뭐 이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월급이 안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아침에 출근하면 노란 봉투가 회사 앞에 놓여 있으면 걔는 나가야 되는 거고 막 이런 연비가 막 돌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메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희망퇴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위기가 오기 전부터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업하기 너무 좋았고 또 IMF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현실 점검이 되어지니까 이 사업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뭔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요. 딱 옛날에 제가 암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이에요. 올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 더 어렵대요. 우리 이미 시작했잖아, 그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가 진짜 내 피부에 와닿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요. 준비하면 분명히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2000년도 그때 열심히 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MG라는 보너스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때 옛날에. 그래서 연말에 한 1억 6천부터 뭐 50억까지 주는 보너스를 처음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점수가 돼야 받는 건데 제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2000년 다이몬드 했는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때 2003년도에 또 그게 또 있었거든요. 내가 2003년도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있는지도 몰랐지. 2000년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해놓으니까 2003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결과가 못 나온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삿포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얘네들 크루즈도 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이제 세계가 크루즈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크루즈 끝나고 열심히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여러분 아메이의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보상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보상 회사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운 보상을 준비해 가잖아요. 그 모든 보상에 내가 수혜자가 되려면 지금 내가 당장 거기에 대한 답이나 희망이 안 보여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보상도 내게 되는데 올해 삿포로 못 가니까 크루즈 내년 못 하니까 그냥 올해 그냥 대충 보내고 내년 열심히 해야지. 또 딜레이 되는 거,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00년도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이몬드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연말 한 2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2억 처음 받을 연말 보면 2억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을 한 수십 번 세요. 일시, 백, 천만, 십만, 진짜 이게 들어온 거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어느 시기가 우리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다 뭔가를 하고 싶어요. 추가 수입도 원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사업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도요. 저는 이제 그 대학 굉장히 어렵게 제가 자랐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마쳤잖아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들어갈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학부 과정 때 제가 한양대학교 공대 학부 과정 때 대학원을 가면
가서 이제 산학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대요. 이게 연구소 들어갔는데 2년 동안 내가 그 등록금하고 생활비 받고 직원으로 입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4년 근무해 주면 돼.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이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군필자 또는 아니면 학점이 제일 좋은 애들은 군대도 면제돼요. 5년 동안 근무하면 군대도 면제되거든요. 그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시험을 쳐가지고 됐고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안 그러면 저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졸업하고 제가 이제 대우장 입사했는데 제 그 선후배들 한 7, 80명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하는 동안은 스승의 날 같은데 뭐 산에 가야 되는데 사실 거의 못 가서 한 10년 넘게 못 가다가 그 10몇 년 전에 벌써 이야기예요. 그때 교수님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부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는 가야 되죠, 인간적으로, 그죠?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죄송해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대덕대학교 이제 우리 후배 중에 박사학위 하고 교수하는 후배가 있는데 걔를 불러가지고 같이 제가 한양대학 병원에 간 거예요. 제가 갔더니 80여 명의 선후배들이 쫙 모여 있어요. 모이는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 저희 5년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 삼성 부장이었어요. 삼성 부장.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김동욱, 그 다단계인가 피라미드인가 뭐 너 암에 한다며 딱 그러는 거 저보고. 그 80명 앞에서 우리 시스템이 배웠잖아요. 뭐라 배웠습니까? 절대 1대 다 미팅 하지 마라. 시스템대로.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앉으려고 그랬더니요. 저를 따라온 그 대학 그 교수 후배가 편을 딱 들어주면서 아, 형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욱이 형이 제일 잘 나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올 때 BMW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얼굴이 허해지면서요. 아메가 제품은 좋지 하면서 앉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드리냐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돌아오면서 왜 그 후배가 교수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했을까? 내가 뭐가 잘 나가서 얘기해요? 내가 그 친구들 학벌이 좋습니까? 그 애들요, 보통 애들 아닌 걔들이요.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좀 그쪽 분야 유명하다 보니까 학부를요, 포항공대 카이스트 나온 애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멘사도 몇 명 있었어요, 멘사도. 걔들은 이렇게 책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 공부한 2시간 걸리잖아. 걔는 딱 사진첩 찍어버려요. 근데 공부해보면 알겠더라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학벌 저보다 훨씬 좋고, 유학 갔다 온 애도 있고, 박사학위하고, 뭐 다 그냥 대기업 임원이고, 교수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아요? 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 제가 뭐가 좋아? 그러면 아니면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어디에 살았다고? 17평 아파트 오래서 살았다고요. 제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올바른 도구를 선택했구나. 제가 그 느낌 딱 가진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제 동기들, 선배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퇴근도 거의 못하고. 제 아는 그 친구, 되게 위문인 그 친구는요, 새벽 2시에 퇴근한대요. 그리고 3시에 나간대. 옷만 갈아입고 나간다더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그 자리에 보존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장 생활도 사실은. 저 같은 영어 사투리 하는 사람은요, 진급도 못해. 아메이 힘들다고? 물론 아메이도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보상을 비교해보면 그 친구들이 가진 보상하고 제가 가진 보상하고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비교가 안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그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나? 그 느낌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코로나 너무 심할 때는 진짜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나는 이번 달에 거의 못 만나. 전화 몇 통하고, 그 온라인으로 미팅 좀 몇 번 하고, 한 게 없는데, 돈이 그대로 유지되면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돈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를 딱 닥쳐보니까 아메이가 진짜 가치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메이 보상 어떤 보상이야? 영원한 보상이잖아요. 제 딸도 보면 이렇게 제가 여행 다닐 때 제가요,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수석 달문 이상들은 제가 1등석을 탔잖아요.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석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타보면요, 수석 달문 이상 되면 이렇게 좌석을 1등석이 나오잖아. 제 딸을 한번 태워봤거든요. 그 딸이 뭐라 하느냐 내리면서 이러더라고. 아빠, 자본주의 맛을 느꼈어. 딱 그러더라고. 제 같은 사람이요, 1등석 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인가 어디 갈 때 한 번은 비즈니스 타고 한 번은 1등석 탄 적이 있거든요. 1등석 타고 갔었는데 올 때는 좌석이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탔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6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안 줘도 그러니까 할 말 없는데 600만 원을 SK 상품권을 주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거 받다가 제가 뭐 잘 썼죠, 어쨌든. 이번에도 아까 영상 나왔지만 300만 원 받았잖아요. 제 실제 마음은 뭐냐면 저는요, 이코노미 타고 싶어요. 이코노미 타면 더 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못해요? 가오만사성. 가오를 지켜야 돼. 가오를 지켜야 돼. 가오.
제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요. 비즈니스 클래스나 1등석 타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됐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식사 뭐 하실래요? 그러면 저 잘 거예요. 됐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뭐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제가 타마 성문들 다 성문 붙들고 저 꼭 깨워야 돼요. 저 잠 좀 꼭 깨워야 돼요. 잠 좀 꼭 깨워야 돼. 나 깨우면 큰일 나요. 한 4-4명은 되게 나요. 깨우면 잠 큰일 나. 혹시 잠들면. 이게 버킷리스트니까 나 언젠간 하겠지. 근데 이코노미스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됐어요. 할 수 있어. 아무거나 이거는. 여러분요, 1,000만 드릴게. 이코노미 타실래요? 아니면 1,000만 안 받고 퍼스트 클래스 타실래요? 뭐 하실래요? 나한테 그런 질문 하면 저는요 100% 저는 이코노미 탑니다. 다리 아프다고요?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한 번 주는 10,000원이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1,000번 주면 1,000,000원이야. 아니 1,000,000원 받는데 뭐가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근데 아메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진짜 무슨 짓을 하면요, 제가 평범한 셀러리맨이 인생이 바뀌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요, 제 모든 결과치를 평생 누리고 그 자녀한테 물려주냐고요. 제가 계속 가성비 얘기하는데 입금하는 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요 3년 동안 더 느꼈어요. 진짜 아메리카는. 저 사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다니까요. 100만 원 벌려고 했어요. 100만 원 벌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모르고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하도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듣고 하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인생은요. 이거 한다고 내가 하다, 저는 막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뭐가 손해가 있냐는 거지. 오늘 토요일 날 드라마 좀 못 보고, 술 좀 못 먹고, 좀 뭘로 못 간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시간 투자해가지고 내가 삶이 바뀐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이 사회의 가장 큰 가능성은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파트너로 제 같은 사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인생 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 전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이런 보상은 사실은 어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보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 자고 다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돼가지고 다 좀 여행도 다니면서 가족들한테 정말 베풀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미 비전이 그거잖아요. 헬핑 피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거. 저도 처음에 사람 도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려고 한 거 사실은.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파트너들, 주위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가 저는 냄비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냄비 같은 리더. 그냥 가지고 물 확 끓었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 냄비 같은 리더가 뭐냐면요, 불이 불답게, 물이 불답게 고유의 특성 간섭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각자 나름대로 재능을 키워주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요즘 한국아메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치 제한이 있잖아요. 3가지가 있죠. 경제자산, 건강자산, 매력자산. 저는 이것도 보면서요, 진짜 예술이야, 예술.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집 가훈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가 가훈이거든요. 옛날부터 그 정해서 매력. 저는 생각해보니까 귀신하고 도깨비가 있어? 누가 더 매력적인가? 귀신 피 지지 흐르고 있잖아요. 걔 별로 안 매력적이야. 근데 도깨비 매력적이야. 왜? 뿔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방망이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거지.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아메리카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내가 그분을 도와가면서 진짜 헬핑 피플 할 수 있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진정한 헬핑 피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23년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파트너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김동훈 리더님은 맨날 중요하대. 아니야,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제가 참 떡책에서 첨책에서 그 느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시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 스타트하는 시기에 정말 지난해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한 1년만 진짜 딱 1년만 주중해 보시면요, 제가 3년 주중해가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1년만 주중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가 가슴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장하시고, 저는 2024년도에 더블 다이몬드가 돼가지고 배를 타겠습니다. 그때 같이 배 타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꼭 원하는 삶 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